이런 실수만 피했어도 망하진 않았을 텐데. 초보 창업자의 뼈아픈 실패 경험에서 배우는 생존 전략. 지금 시작할게요. 대부분의 실패가 같은 패턴에서 반복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30 창업자들이 열정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는 넘쳐나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비슷한 실수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물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꼭 피해야 할 실수들과 해결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다 보면 나도 이런 생각했었는데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바로 우리 제품은 달라요 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페를 하는 사장님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호텔 출신의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었고 이 사장님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맛 자체에 큰 확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맛있는 빵이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이렇게 해서 처음 3개월 매출은 지인들 입소문으로 꽤 괜찮은 매출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매출이 급감합니다. 결국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는 이 사장님께서 제품과 브랜드를 혼동하셨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빵이어도 이 빵 자체를 둘러싼 브랜드 경험이 없다면 그저 빵에 불과해요. 둘째, 게다가 요즘엔 더 이상 맛있는 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사람들 입맛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웬만해선 다 맛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잘 되는 매장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겠죠? 매장 곳곳에 빵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틀어놓는다든지 빵 종류별로 잘 어울리는 커피나 음료를 추천하는 카드도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도 꾸준히 하면서 제품을 개성있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손님들은 사실 느껴집니다. 이 매장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아니면 안 썼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첫째, 스토리텔링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브랜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특별한 레시피나 방법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나누세요. 둘째는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매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간판을 보고 매장 분위기를 느끼고 메뉴를 고르고 주문하고 앉아서 즐기는 과정까지 우리 브랜드와 고객이 만나는 모든 순간에 경험을 한번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셋째,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세요. 많은 분들이 분위기 좋은 카페나 아니면은 커피가 맛있는 집을 많이 지향하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요소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기본적인 게 아니죠. 힘들죠. 당연히 너무 힘들죠. 하지만 요즘 다들 커피가 맛있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좋거나 이런 카페가 참 많아요. 그래, 여기서 기본적인 요소만으로는 차별화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쉽게 팁을 드리자면 차별화 포인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창업자 본인 자체가 최고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브랜드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소비자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매출만 오르면 돈은 알아서 남겠지 라는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한 매장이 있어요. 손님도 많고 리뷰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적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감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이에요. 매출은 체크했는데 실제로 순이익 이 알맹이가 얼마나 남는지 마진율을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인기 메뉴의 원가도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반면에 같은 상권인데 월 매출 3천만 원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신다고 칩시다. 이 사장님은 매일 밤 캐시플로우를 엑셀 시트에 업데이트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메뉴의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사업자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무관리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으세요.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3초 만에 계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창업자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신규 고객 유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A라는 카페는 SNS 광고에 300만 원을 쓰고 새로운 손님은 꾸준히 왔어요. 하지만 재방문율이 고작 10%도 안 됐어요. 결국 광고비 부담은 계속 늘어만 가겠죠.
반면 같은 상권의 다른 카페는 광고비 50만 원으로 재방문율 40% 이상을 달성합니다. 이 두 카페는 서로 뭐가 달랐을까요? 이 B라는 카페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이후 3시까지는 회사원들이 많다는 걸 파악하고 이 시간대에 테이크아웃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 세트 메뉴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고객 피드백입니다. 리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품이 아닌 가치 있는 경험을 판매하고 감이 아닌 데이터로 경영하고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을 더 소중히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실패해봤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창업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는 좀 더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